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은 내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거라며 시 주석에게 미국 국빈 초청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중 셔틀 외교를 통해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 답방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两国元首就共同关心的问题进行沟通，对于中美关系稳定发展十分重要。 미중 교차 방문이 추진되면 관세 휴전을 넘은 더 큰 틀의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토리와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경제 현안과 함께 타이완 문제 같은 안보 현안들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두 정상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가 논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에 불을 지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昨晩、行われた、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説明が、ございました。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안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중국과 일본 동시 연결해서 이 문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권란 특파원,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을 넘은 도발이었던 겁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네, 타이완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로 간주한다. 즉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면 일본도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입니다. 미국조차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영역인데요. 그런데 일본 총리 취임 초기 이런 발언을 하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전략상 큰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경계심도 깔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던 점에서 시 주석의 체면이 깎였다. 이런 판단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도쿄 문준무 특파원,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적으로는 발언을 철회할 경우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보수층이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물러서면 중국 측이 더 강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선 발언을 철회할 수도, 그렇다고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 특파원, 중국은 사실상 이미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듯한데 더 꺼낼 압박 카드가 있나요? 네, 중국은 이미 반격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일본과 교류를 전방위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 제한,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처럼 대규모 불매운동, 또 반일 시위 등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었고요. 월간 기준으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중국 어선 납포 사건 때처럼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럼 문 특파원, 앞으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과 여행을 자제하라는 중국 측 조치에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일본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쓴 돈은 3분기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 앞서 언급된 것처럼 히토류 수출 금지 등 중국으로서는 다양한 다른 압박 수단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이번 주말에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은 없다지만 만약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준무 특파원, 권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타이완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政府の立場は一貫しております。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習主席との間で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こうした考えに一切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약 2시간 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 없이는 관계 회복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日方如果真心想发展中日战略互惠关系，立即收回错误言论，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도 일본 외무상을 면담한 뒤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China's provocative statements and coercive economic response in recent comments by the Prime Minister about those, they are very unhelpful and they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집권자민당은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아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